여러분, 네 번째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기 상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챗GPT로 뼈대가 되는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보고 AI로 제품 이미지 보정이나 연출 컷 그리고 이미지 소스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요. 미리 캔버스로 이 상세 페이지 A부터 Z까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안내 내용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작할 상세 페이지 제품은요, 바로 손 선풍기입니다. 상세 페이지 안에 제품 이미지도 넣어보고 제품 특징, 고객 후기 그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한번 다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기획을 먼저 잡아줄 건데요. 그래서 바로 챗GPT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이 나에 대한 소개와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질문을 이제 가공을 했고요. 인지, 흥미, 행동 이렇게 단계별 스토리텔링을 해줘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경각심, 유발 이것까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각심 유발 단계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강조해주고 인지 단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과 특징 이런 것들을 나열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행동 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매를 촉진시키는 문구와 넣어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벤트 구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벤트 영역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인지 단계가 즉 최상단이고 흥미 단계가 제품 소개 바로 다음의 영역이겠죠.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상세 페이지 도달률과 전환율을 고려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는 흥미 단계, 즉 제품 소개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벤트를 넣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물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 영역을 상단에 넣을 때도 있고 하단에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두 구간 다 넣을 때도 있어요. 뭐 그거는 딱히 정답은 없지만 한번 영역별로 어떻게 했을 때 상세 페이지의 구매 전환율이 좀 더 오르는 것 같은지 이런 거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서 계속 디벨롭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아봤어요. 다음으로 제품 이미지 보정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총 5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이미지들이고 실습용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보정을 위해서 클립 드랍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눕기 이미지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배경을 따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베이직한 것부터 눕기를 따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것도 따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이미지도 따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눕기가 따졌습니다. 자, 그럼 플레어로 넘어와서요. 시간상 조금 오래 걸려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눕기 이미지를 여기 업로드 프로덕트 포토 누르셔서 눕기 딴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요. 자, 요거 폰으로 이름을 설정한 다음에 네, 요거는 잠시 치워두고 네, 요렇게 업로드를 해주셔서 여기 초록색 박스 안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제너레이트 들어가서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아이스를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여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템플릿을 사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시원한 느낌의 배경을 연출해주고 싶어서 이런 눈덩이에 쌓여져 있는 템플릿을 클릭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4가지 이미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챕터 3 때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템플릿이랑 완전히 똑같이 나온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원하는 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쯤은 좀 걸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어에서 생성한 이미지들도 다 다운로드를 받아주겠습니다. 요거 이미지 클릭해서 다운로드 이미지
자, 그러면 바로 미리 캔버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860에 1200 픽셀로 사이즈를 잡아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을 다 업로드를 해주었습니다. 챗GPT로 뽑았던 기획을 가지고 와볼 건데, 이번에는 스티커라는 메모장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바로바로 보면서 제작을 해볼게요. 스티커라는 서비스고요. 아마 윈도우에서는 스티키 노트란 메모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화면이 변환이 돼도 메모장이 유지가 된다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다시 미리 캔버스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각심 유발은 더위를 이겨내세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즘 핫한 이슈를 좀 접목해서 경각심을 유발해 보자면 온열 환자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상단에 크게 배치를 해준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온열 환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구글에다 쳐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뉴스와 인포그래픽 자료들이 이미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들을 표현을 해준다든지 더 몰입도가 올라가겠죠. 보시면 온열질환주의보, 온열환자 비상 이런 식의 카피라이팅 문구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건강한 여름나기, 유튜브 썸네일에 나오는 이런 생존 게임 이런 것도 카피라이팅 레퍼런스로 되게 좋기 때문에 뉴스 기사나 뉴스 썸네일도 계속 봐주시면서 내가 카피라이팅에 쓸만한 워딩이나 문구가 없는지 확 와닿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문구를 제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온열질환주의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질환주의보. 네, 일단 텍스트만 이런 식으로 다 배치를 해줄게요. 뉴스를 스크랩 해오셔도 되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좀 많이 더워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타겟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해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쓸만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이제 픽셀에서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fun이라는 워딩을 한번 검색을 해봤고요. 뭔가 좀 연관되게 더워하는 이미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부분만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요런 이미지도 어쨌든 선풍기의 바람 세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좀 머리카락이라든지 쉽게 팔락거리는 종류가 바람 세기가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GIF에 조금씩 깔리기만 하더라도 고객들은 되게 시원한 선풍기구나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찍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선풍기를 틀어놓고 여기에 막 바람이 세기에 따라서 긴 머리의 여성이 펄럭거림을 표현해주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선풍기의 바람 세기를 표현해줄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여성 모델을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뭐 천 하나를 씌워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런 테스트 영상 같이 들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짧은 영상까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바로 업로드를 해주었고요.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 정도 사이즈 일단 요거는 밑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외국인 얼굴은 잘라줄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2번 클릭한 후에 얼굴만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펄럭거리는 모션만 잘 담기면 되겠죠. 여기가 메인이니까 이 필요 없는 영역은 과감히 가려주도록 할게요. 자, 재생 구간은 10초 이내여야 하고요. 10초 이내여야지 GIF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으면 빠르게 올려주셔도 돼요. 3배까지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여기 영역까지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여기 텍스트 부분을 디자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온열 질환주의보 여기 부분은 좀 작게 들어갈게요.
한 35 정도로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철 살인더위. 여기는 디자인 폰트를 입혀줄 거예요. 이번에는 배달의 민족의 고연체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폰트 디자인이. 한 사이즈를 60 정도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계속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위에 걸 클릭하면은 두 개 다 선택이 됩니다. 제목 들어가서 글자 조정, 행간은 1.3 정도만 해줄게요. 자간은 워낙 좀 자간이 타이트한 디자인 폰트라서 -2 정도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주의보 양 옆에는 뜨거운 아이콘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모지 png 파일을 따로 불러와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쓰는 타입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2번 클릭해서, 저는 여기 불 모양을 쓸 거기 때문에 2번 클릭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순식간에 이런 꾸밈 요소를 추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lt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강의 자료에 함께 첨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상의 무드랑 텍스트의 무드랑 분위기가 좀 많이 안 맞으니까 이 영상 위에다가 붉은색 도형을 하나 깔아줘서 투명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하나 밑에 영상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고요. 도형 한 번 더 클릭해서 색상, 아까 썼던 컬러를 클릭, 그리고 불투명도를 살짝 더 조정을 해줄게요. 한 20 요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GIF로 추출할 땐 요 밑에 영상이 계속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 부분을 조금 더 꾸며주기 위해서 템플릿 가셔서 뉴스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띠 배너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에서 이 부분 가져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V. 자, 그러면 뉴스 긴급 속보. 올해 온열 질환 역대 최다 기록. 공간상 모든 내용을 다 넣지 않고 핵심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를 좀 더 내려주고 온열 환자 비상.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좀 텍스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50 정도만 사이즈를 더 줄여주고요. 여기 부분을 훨씬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의 우선순위별로 어떤 문구를 가장 먼저 보이게 할 건지를 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크기를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색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기본 팔레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이 구도에서 제가 색깔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이 핑크색 계열이고요. 여기 동그라미를 각각 클릭해보면 각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왼쪽 끝까지 가서 붉은 컬러를 수정을 해주고요. 여기 노란색은 동그라미 클릭을 하셔서요. 조금 더 채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채도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색깔을 탁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내려갈수록 컬러가 탁해져요. 살짝 주황 계열 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주황 계열은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까지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그라데이션 단계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툴바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시면 바로 색상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고 바꿔주시면 그라데이션 단계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제거를 해주실 땐 X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를 조금 더 갈색빛을 돌게 하고 싶어서 이걸 가운데다 배치하고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갈색빛이 나게끔 만들어 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그라데이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해결책 제시와 함께 제품을 소개해주는 그런 영역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제목 폰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어주고 여기는 조금 더 줄여줄게요. 네, 30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주었고요. 여기는 무더위 해방
카피를 구성해 주겠습니다. 제품명은 무조건 제목에다 배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 상세 페이지는 이런 제품을 파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고객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바로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65 정도로만 해주도록 하고, 글자 색은 일단 블랙으로 다시 색상 넘어와서 다시 블랙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갈 거냐? 바로 선풍기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품의 특징 소개에서 우리 제품으로 해결하세요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런 선풍기의 특성, 이런 시원함을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해당 영역을 꾸며줄 만한 템플릿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바람의 결을 표현해주는 이미지 소스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 합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밑으로 보내줄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대가로를 계속 눌렀습니다. 이 이제 효과가 좋은데 이런 배경색 때문에 외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이미지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라데이션 마스크라는 걸 클릭하면은 여기 외곽선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블러 처리가 되면서 외곽선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라데이션 마스크에서 외곽선을 좀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입니다. 여기도 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범위가 0%일 때는 이미지 상태 그대로인데 범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외곽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대각선 부분은 밑에만 남기고 위에는 날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방향 설정까지 할 수가 있네요. 요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동그라미 타입으로 범위를 좀 넓혀줄게요. 그리고 직접 조정 들어가서 살짝 이미지를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선풍기 부분도 밝기를 좀 올려주고요. 대비도 한 12 정도만 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이미지 밝기랑 대비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밝기 20, 대비 8 이 정도만 줬는데도 굉장히 이미지가 선명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좀 얼음 같은 거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템플릿에 얼음을 하나 치고 요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요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대가로로 뒤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미지 자체가 별로 안 예쁘잖아요, 색감이. 근데 여기 선풍기라든지 이런 바람 모형은 맑은 하늘색 느낌이 있는데 얼음은 좀 탁하니까 요거의 색감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클릭하셔서 온도에서 하늘색 쪽으로 온도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컬러 톤도 살짝 오른쪽 방향, 이 블루 계열 방향으로 살짝만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한 요 정도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이렇게 높여주도록 하고요. 대비도 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랬던 이미지가 미리 캔버스에서 보정을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변했죠. 이것도 복사, Alt 눌러서 복사해 오신 다음에 양옆에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뒤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좀 더 제품을 크게 키워주고 가운데다 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배경 부분에 쓸만한 이미지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얼음 관련된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죠.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요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배경 클릭하시면 여기 잠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잠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잠금 해제 요거 클릭해 주시면 배경 이미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이 페이지 클릭 후 컨트롤 V 그리고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3 부분은 잘라줄게요. 이미지 두 번 클릭하신 후에 이 3부분은 이렇게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키워주면 될 것 같아요. 불투명도를 살짝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자체에
연한 하늘색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제목 텍스트를 좀 꾸며줄 건데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이렇게 휘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굵게 하기 바로 옆에 기울임 효과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은 한 20 정도로 주고, 그런 다음에 좀 입체적인 텍스트를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그림자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불투명도는 100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거리는 띄어질 정도만, 요정 24 정도만 주고요. 방향은 네, 이렇게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다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입체감이 느껴지는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컬러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글자 색은 화이트, 외곽선은 좀 쨍한 블루 컬러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그림자와 외곽선이 조금 띄어지는 게 있으니까 외곽선 두께를 더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외곽선 두께를 더 주고 거리를 조금만 더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로 좁혀줬어요. 아이스 손 선풍기,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솜 선풍기 이 부분에만 글자 색을 다른 컬러로 바꿔볼 건데요. 한 요 정도? 요런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컬러 색깔은 CBFFFC이네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 선풍기 바람이 나오는 화살표 방향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소 들어가셔서 화살표, 그리고 애니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요 아이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너무 이제 길게 들어가니까 살짝 길이감도 이 정도까지 조절해 줄게요. 가로로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좀 회전을 하면서 꺾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이거는 좀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거는 다시 각도를 다르게 줘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눌러서 두 가지를 이제 그룹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 하시면 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룹화해서 다시 복사를 한 거는 똑같은 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지워주고 이걸로 넣어줄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좌우 반전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룹 해제를 하신 다음에 조금 이제 뭐 위치 같은 건 더 조정을 하셔도 되겠죠. 이런 제품을 더 잘 나타내주는 화살표들도 넣어봤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룹화를 해줄게요. 근데 너무 이제 이 화살표가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다 선택해서 투명도를 살짝 주겠습니다. 네, 한 76 이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템플릿 하나 가져온 김에 이 베스트 딱지도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뒤에 컬러 선택해서 이것도 텍스트 색상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 부분은 완성을 했고요. 자, 그럼 다음 영역을 이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 뭐 상쾌함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컷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아까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던 이런 소스들을 가지고 와볼게요. 마찬가지로 재생 공간은 10초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고요. 다시 재생해보면 이 선풍기가 안 나오는 곳까지만 이 재생 구간을 더 줄여줄게요. 네, 뭐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깃털이 날리는 부분만 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텍스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왼쪽 정렬로 맞춰주신 다음에 강력한 바람 세기, 다양한 사이즈, 네, 요렇게까지 포인트를 좀 찝어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더 한 40 정도로만 키워주고요. 레이아웃은 계속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간을 넓혀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주고, 네, 이런 문구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이런 GIF랑 좀 어울릴 법한 카피라이팅으로 바꿔줬고요. 표현은 직관적이고 가장 쉬운 언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배경 부분은 도형 하나 깔아주고 배경을 채워줄게요. 네, 클릭하고 여기 색상 스포이드로 배경을 칠해줍니다. 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영상으로 끝까지 보시면 재생. 네,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디자인 에디터 요거 톡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뭐 체크박스 하나라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소 들어가셔서 체크. 저는 뭐 이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줄이면 그 자리 그대로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냥 이제 키울 때는 꼭지점 기준으로 키워지게 되는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키우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키워지게 돼요. 체크도 하나씩 넣어줍니다. 이 체크 부분의 색상을 이걸로 바꿔주고요. 정렬은 왼쪽.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에서는 연출 컷 이미지 하나 넣어주고요. 기존에 썼던 제목 폰트 복사해서 붙여넣기. 마치 시베리아에 받고 싶다면 이런 문장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기대 효과를 의문형으로 표현을 해주고 시베리아 느낌의 연출 컷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별로 우리 제품이 뭐가 좋은지를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고객들이 쓰는 언어로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고객들이 뭐 손선풍기를 쓰고 나서 얘기를 할 때 엄청난 고민과 생각 끝에 내뱉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느끼는, 그냥 이 선풍기를 쐬고 느끼는 그대로의 감정을 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잡고 Alt 누른 상태에서 조금만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뒤에다가 네모를 하나 좀 깔아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대괄호 컨트롤 C, 컨트롤 V 두 개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후에 가운데 정렬, 중간 정렬. 자, 여기 네모 박스도 이렇게 컬러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었고요. 요 시베리아 부분만 글자색을 강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관계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도 풀사이즈로 들어가는데요. 대신에 세로를 조금 길이를 더 줄여서 가로 형태의 이미지 레이아웃으로 다시 리사이징 해주고요. 제목 다시 복사를 해온 다음에 바람 조절까지 이렇게 2단계 부분만 글자색을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사이즈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서브 문구를 작성해 줄게요. 챗GPT가 추천해준 이 문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표현해주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휴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언제 어디서나 에도 쏙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사이즈에 대한 강점을 말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브 문구는 챗GPT가 추천해준 문구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용자의 이야기. 네, 여기서는 이제 고객 후기를 몇 가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리뷰라고 쳐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제작하려고 하는 유형의 디자인을 먼저 템플릿에다가 쳐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저는 이 레알 후기라는 템플릿을 써볼게요. 템플릿 이름은 레알 후기입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일단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이 말풍선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굳이 이 박스가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이 박스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뭐 제목 같은 게 하나 짧게 들어가면 좋겠죠? 네, 뭐 약간 이런 짧은 문구를 하나 배치해주고 이 핵심 한 줄은 이 배달의 민족 도연체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한 26 정도만 사이즈를 키워주고요. 요거는 삭제해주겠습니다. 차라리 네모난 프레임이 들어가는 게 더 시각적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프레임에서 네모 프레임으로 바꿔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와 이 텍스트 배경 박스와의 이 간격이 너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이 가독성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여백을 주시는 게 좋아요. 고객 후기는 제가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 줄까지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줄글 형태로 글자 수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리뷰 형태를 넣으실 때는 행간과 여백을 잘 고려해서 텍스트가 너무 이렇게 행간이 타이트하진 않은지 주의를 해서 넉넉하게 행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눈의 피로도도 덜 오고 내용이 더 잘 읽힙니다. 네, 그래서 행간도 한 1.4 정도를 주었고요. 글자 색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워딩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말풍선은 화이트로 해주고 여기 페이지 클릭한 다음에 배경색을 연한 미색으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제목을 하나 가져와서 실제 사용 후기 이런 제목을 한번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잡고 Alt 눌러서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뭐 한 3개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격도 좀 조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여기가 좀 간격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좀 짧은 리뷰를 가져와서 길이감을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길이를 조정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뷰 내용도 채워주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들도 넣어주면 좋겠죠. 가져다가 넣으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 안에 넣고 나서 이미지도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날개가 제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날개는 최대한 잘리지 않도록 몸통이 잘리더라도 이 핵심 얼굴이 잘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키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기를 구성해주고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긴 했는데 요 별표를 가져오 보겠습니다. 네, 별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아주 작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이것도 네, 그러면 여기 사용 후기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혜택 내용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1+1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구를 추천해 달라고 질문을 던져 볼게요. 오, 이거 괜찮네요. 더위 날릴 2배의 시원함. 네, 그럼 이걸로 문구를 여기다가 잠깐 본격적인 혜택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하나 더. 네, 이렇게 문장을
가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크게 1+1 이미지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제품도 나란히 두 가지를 배치를 해주시면 고객 입장에서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고 동그라미 도형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딱지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제목 폰트 하나 그대로 가지고 온 다음에 50% 할인율로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 퍼센테이지 부분은 조금만 더 작게 해주면 숫자가 더 강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도형 컬러도 할인율 딱지이니만큼 블루 계열과 좀 반대되는 컬러로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제품 밑에다가 좀 컴팩트하고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가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가, 그다음에 특별 할인가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좀 추가해주고 모두 잡고 좌측 정렬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사이즈는 25 정도로만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다시 드래그해서 잡고 복사를 하나 해옵니다. 정상가는 뭐 하나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요 10,000원 요 부분만 훨씬 더 키워줍니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요 50% 요 부분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가격이랑 같이 붙어서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를 좀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가 특별 할인가는 살짝 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더 작게 해주고요. 바로 가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특별 할인가 부분에서만 이 텍스트만 이렇게 이렇게 딱지 배경 컬러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가가 적용된 부분에서만 이렇게 컬러로 강조를 해줍니다. 혜택 내용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짧은 띠배너로 무료 배송이라는 것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챗GPT한테 뽑은 내용으로 바로 진행할게요. 여기 무료 배송만 글자색으로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서브 문구로 썼던 이 폰트를 이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복사,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줄게요. 너무 크다 보니까 24 정도로 하고 행간을 1.4로 조금 더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배송보다는 살짝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배송비 0원 뭐 이런 식으로 문구를 가공해 줄게요. 쓸만한 템플릿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추가를 하나 해주고 이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삭제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가지고 와서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를 해주고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목을 조금 더 크게 키워줄 건데 한 60 정도로만 키워줄게요. 자, 그러면 컬러를 바꿔주겠습니다. 화이트로 다 바꿔줄게요. 최대한 해당 영역은 너무 많은 그런 길이를 차지하기보다는 핵심 내용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을 좀 짧게 구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 배송비 요원 부분만 다른 컬러로 강조를 해줄게요. 그리고 좋은 디자인들은 디자인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많이 빼주시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세 페이지 상단 힘을 줄 곳은 힘을 딱 주고 그 다음부터 제품 설명을 하나하나씩 해주는 부분에는 힘을 좀 많이 빼주어서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용과 이미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들은 다 빼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번잡한 디자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해당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0원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은 1+1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는 후기들 중에 고객이 실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소제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는 제품의 각각의 USP들이 잘 나타나는 문구와 이미지들, 핵심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죠. 여기는 화이트로 가져가서 도형으로 그냥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한 번 더 연출 컷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의 디테일한 정보를 넣어주는 영역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화살표를 이렇게 뭐 추가를 해가지고요. 불투명도를 한 30% 정도로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T를 눌러서 여기는 뭐 사이즈를, 대략적인 사이즈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회전을 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15도씩 꺾이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의 디테일을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자세한 것들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1+1 혜택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딱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상단 부분에 크게 1+1 상단에 내용을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리고 무료 배송도 있었으니까 여기는 딱지로 간결하게 혜택 내용을 컴팩트하게 보여줄게요. 행간을 조금 더 줄여주고요. 네, 뭐 이렇게 요 1+1이 위로 가도록 배치해 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없으신 분들은 가상의 제품을 가져와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품 사진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연습용으로 쓰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제품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 연습용으로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 기간은 8월 2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챕터 4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